뉴스맨은 약초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하수든 가통쑥이든 정말로 이것이 좋았었으면 10년, 20년, 100년 전서부터 이게 계속 유명했어야지. 왜 이것이 갑자기 유행병처럼 터지냐고. 그거는 누군가 한 사람이 이름을 한번 띄운 거죠. 특정한 약초를 시장에 띄운다. 즉, 기획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이건 한상 대용이고 만병통치약이고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있을 거고 뭐 심어놓으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띄우기로 작정한 약초를 농민에게 알리는 게 첫 번째. 농민은 그들의 말을 믿고 대량으로 약초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후 일반인들에게도 약초를 홍보하기 위해 일명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하는데요. 자풀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좋다고만 밀어붙이는 거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않죠. 할 필요가 없지. 자기 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부작용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장사 시작하는 사람들, 공장국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죠. 장사 많이 하겠죠. 근데 그거 블로그 작업을 따로들 해줘요. 해준다고 연락 오고 그래요. 그 말도 전화들은 나한테도 오고 그래요. 집에 해준다고 뭐 상수를 낮아야게 또 한 거지 뭐 사실. 그분들도 어차피 그 품질을 해주면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여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장이다 보면 아마 광고자들도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고 예, 좀 이렇게 알게 되실 거고. 시장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과대 광고. 개똥쑥의 경우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냥 개똥쑥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그냥 풀인 줄 아는데 항암 주사의 영양보다 개똥쑥이 1000배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1000배. 표고주입이 항암효과 1200배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모든 암에 잘 들어요. 한 달만 먹으면 암이 딱 그대로 멈춰버려요. 항암 효과가 다른 식품에 비해서 1400배가 높아요. 항암 효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몇몇 개똥쑥 업체들.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른 논문이 근거라고 했습니다. 뉴스맨은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 논문을 읽어봐도 그 안에서 어떤 뭐 기존의 약보다 1200배 높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는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주로 실험실 연구나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일부 항암 효능, 항암 활동력들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는 완전하게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항산화 성분과 관련된 논문을 인용해 약초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들이 약초의 효과를 보장해주는 근거가 되는 걸까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 어느 세포에 항산화 작용이 있는지를 밝혀야 되겠죠.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을 무시한 성분의 실험으로만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늙지 않는다거나 항암 치료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건 식품영양학과에서 식품을 가지고 하는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질병의 치료를 논하거나 우리 몸에 흡수돼가지고 어떠한 뭐 천식을 치료하고 한다는 걸 논해야겠어요. 약초를 띄우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는 기획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 단체들이 모여서 자기 스스로 무슨 시켜서 이 친목단체만을 만들어 놓고 사람 숫자가 많다는 조건 하에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이제 이게 실체가 되는 거지. 한 약초의 조합원들이 뉴스맨을 찾아왔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소개되자 항의 방문으로 온 겁니다.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부작용 사례가 사람에 따라서는 가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이걸 먹고 나서 지금
문제가 있던 사람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무성한 뭔지가 우리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 약초는 부작용이 없다며 항의하던 조합원은 진짜 뉴스맨을 찾아온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죠.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참을 수밖에 없어요. 방송 후부터 판매가 안 되니 보상해달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약초를 다룬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부작용보다 과장된 효능에 집중했었는데요. 관절염의 특효라는 쇠비름 발효액. 오장육부를 다스려주고 아픈 부분을 스스로 찾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 영지버섯보다도 그 항암효과나 혈당 잡는 효과가 5배 이상. 봉삼입니다. 잘못된 방송 때문에 약초 광풍이 더 심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방송이다. 이게 종합편성 채널부터 시작해서 각 그 정규방송 채널에서 이 검정 없이 계속 내보냈어요. 그 약초 전문가가 나와서 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버리고 이건 어느 질병이 좋다라고 홍보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저 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식용 식물이 어떤 양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 제품을 구입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용했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그 제품을 드랍하게 되고 또 다른 제품을 찾아서 또 사용을 했다가 또 드랍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일단 띄우고 보자는 식의 약초 기획자. 방송을 통해 알려진 잘못된 정보의 확대 재생산. 두 가지 원인이 일으킨 약초 광풍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5천만 명이면은 내가 개인적인 생각에 약초 박사가 내가 생각에는 한 1000달러쯤 될 것 같아. 많은 근거만 있으면 그 근거의 빌미를 해갖고 살려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지. 자기 거 팔아먹는데 부작용 얘기할 사람은 바보고 이걸 먹고 나서 부작용 이렇게 맞으면 나중 얘기고 왜? 어차피 이거는 민간요법이니까. 충북 진천에 살고 있는 송춘진 씨. 그도 얼마 전에 봉삼을 먹은 후 부작용 때문에 크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거 오빠 몸에 좋은 거래. 그거 한 봉지씩 먹으면 피로도 없어지고 아주 좋은 거래. 그래갖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봉삼즙을 마셨다는 송춘진 씨. 그런데 20포 정도 먹었을 때 이상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봉삼즙을 마실수록 황달의 피로가 심해지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봉삼 먹고 예,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어쩌면 간을 이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가족 중에서 혈액 같은 사람을 찾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송춘진 씨에게 내려진 병명은 약물성 간염. 입원 후 닷새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겁이 덜컥 날 정도라고 합니다. 텔레비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몸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약초라는 거 항상 몸에 이로운 것도 있지만 독성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이거 저거 안 하고 그냥 먹었다 큰일 나는 거다. 이제 아주 그걸 절실하게 저는 느끼고 있죠. 송춘진 씨를 위험에 빠뜨린 봉삼 역시 약초 기획자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걸 봉삼이라 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사기꾼들이 만드는 말.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2,000원도 안 되는 약초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봉합을 합니다. 봉삼을 해가지고 천삼처럼 우상화 시켜서 가격을 막 1억씩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약초하고 하지 않는 하체는 되네요. 좀 조금만 볼게요.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는 봉삼. 그런데 봉삼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은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데요. 근데 또 우아하게. 한독성이죠. 대부분 장에서 흡수된 다음에 간에 가가지고 강력한 독성 반응을 일으키죠. 간이 괴사되고 죽는 거죠. 우리가 독초, 이렇게 암산할 때 쓰는 독초 있잖아요. 그런 건 다 토성 알칼로이드예요.
대한간학회에서 발표한 독성 간염 현황에 따르면 홍삼은 가장 부작용이 많은 약초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만병통치를 내세우며 등장했다가 수개월 후에 사라지는 약초들. 약초 열풍이 끝난 후의 상황은 어떨까요? 암말로 솔직히는 1kg에 10,000원씩 팔았는데 그거를 말리니까는 한 4kg 정도 말려야지 1kg가 나와요. 팔기로 한 4만 원씩 팔았는데 뭐 또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안 나가는 거죠? 그 당시는 진짜 잘 팔았는데 그래 이제 자꾸 뭐 텔레비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 판매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뜬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 방송에 좀 해줘야 돼. 그게 방송에서 또 해줘야 돼. 제발 한 번 더 해주면 그게 또 살아나는데 방송에서 그게 또 에이 그게 안 좋다. 어떤 제품만 다 죽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떴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약초 광풍. 실제로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중간에서 그걸 갖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는 언제 오지? 이제 취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공하는 거야. 이렇게 그거를 계속 바람을 일으켜서 부음을 일으켜갖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바람 부는 기간 동안에 그걸 빼놓는 사람.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약초 기획자의 작업. 이 과정에서 농민은 농민대로,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경제적인 손실보다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좋은 약초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호하게 되고 일정한 효과를 가지게 되고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나도 약초를 관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이 만약에 뭔 약초라는 걸 한 가지 가지고 그게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고치고 쉽게 해서 안 들어먹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죽을 사람이 어딨어.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러지 않고. 뉴스맨이 추적한 약초의 실체. 암을 이기고 만병을 다스린다는 약초는 세상에 없었습니다.